뭐 페스츄리까지는 했어요. 파이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는 못하고 그냥 뭐 크루아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 띄네 같은 거.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했죠. 하여튼 초콜릿, 아이스크림 뭐 그런 거를 못했죠. 빵은 거의 다 했어요. 뭐 건강빵부터 해서 빵은 뭐 거진 다 하고. 그래서 하고 싶죠. 기술자죠. 5년 했으니까. 저 나중에 옛날에 뭐 제 꿈은 빵집 사장님이었어요. 빵집 사장님.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전혀 지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밀가루 먼지 알레르기랑 계란떡 알레르기, 또 호밀가루, 오트밀가루 알레르기 그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막 두드러기 나고 기침이 멈추지가 않고 막 그래갖고 이거는 또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갑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들 그 밀가루는 집에 다 있잖아요. 밀가루는 뭐 중력, 박력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강력해서 밀가루 여러분, 밀가루를 코로 마약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코로 킁킁거렸을 때 기침이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기침이 안 멈춰요. 근데 그 밀가루를 막 이렇게 해서 킁킁거리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제가 있는 곳에서 한 3m 떨어져 있다. 그래도 저는 기침이 하루 종일 멈추지가 않아요. 계속 합니다. 목이 쉴 때까지 기침이 계속 나와요. 그게 기관지염, 그게 알레르기입니다. 무슨 꽃가루 알레르기처럼. 마스크를 오전에 제가 2겹을 썼어요, 여러분. 2겹 쓰면은 숨도 안 새져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새 걸로 해서 3겹을 썼어요. 세 겹. 이거는 완전 죽음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막 그 더운 빵 공장은 여러분 막 오븐도 있어서 되게 더운데 거기서 마스크를 3개를 쓰고 일을 하면은 여러분 숨도 안 쉬어져요. 숨도. 저 그렇게 일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랩 있죠. 랩을 여기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왜냐면 계란물을 반죽을 저으면 두드러기가 나가고 이제 랩을 이렇게 칭칭 감고 반죽을 저었는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싶어가지고 관뒀죠. 하여튼 알레르기는 여러분 평생 간다면 이게 나을 수가 없대요. 이거는 한 번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은 평생 간답니다. 평생.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빵집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와요. 계속 에치. 근데 요새는 시설이 다 좋죠. 매장이 앞에 있고 공장은 저 뒤에 있고, 아니면 물건을 떼온다거나 무슨, 그죠? 그런 데도 되게 많잖아요. 그냥 뭐 온도 맞춰놓고 몇 분 후에 그냥 넣었다 빼세요. 막 그렇게 다 되니까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요새는 뭐 무슨 뭐 그죠? 파리바게트 이게 차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거기 본점에서 알려준 대로 그냥 뭐 온도 몇 시간 몇 도 맞춰놓고 한 뭐 10분 후에 이게 예열되면 이제 10분에 넣었다가 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기술이 없어도 이제 빵가게 차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죠. 케이크 같은 것도 다 보내주잖아요. 다.
그런 뭐 그런 환경이 깨끗한 곳에 가면은 제가 기침을 안 하지만은 뭐 매장 바로 옆에 공장이 있는 그런 소규모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제가 기침이 저도 모르게 에치 그래서 관뒀죠. 그 아까운 기술을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고 참 그때 눈물을 머금고 관뒀죠. 뭐 물론 정신적으로도 데미지가 있겠지만 몸으로 데미지가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또 가구 배달했을 때도 나도 나중에 아울렛 매장 하나 차려야지 여기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 했는데 가구 한 1년 반 배달하고 나니까 파스가 없으면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관뒀어요 또.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도 무슨 뭐 다이소 같은 조그마한 매장 하나 운영해봐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병이 생기니까 이게 뭐 허리 디스크도 병이지 않습니까, 병? 그런 병이 생기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정신적인 아픔도 아픔이지만 육체적인 그런 고통 또한 참 어떻게 시간이 흘러도 참 쓰라린 기억입니다, 저한테는.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런 병이 생겨가지고 왜 허리 디스크가 하필이면 그때 생겨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관두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이 오딱 장사를 했지만은 닭 한 마리 팔아봐야 여러분 13,000원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순수 마진. 이건 직접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인건비 빼고 뭐 재료비 빼버리면 여러분 닭 한 마리 그때 45,000원에 팔았거든요. 오딱 그거 한 마리 팔아봐야 13,000원 떨어집니다, 여러분. 13,000원. 그 얘기는 뭐다? 닭 10마리를 팔아야 13만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3만원. 닭을 10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닭을 10마리 팔려면 여러분 반찬이 얼만큼 있어야 되냐? 테이블당 우리는 반찬이 좀 많았어요. 테이블당 한 10가지거든요. 닭 10마리면요 반찬이 무려 100개를 차려야 돼요. 100개. 반찬 100개를 설거지를 또 다 해야 되고 그 투가리 닭을 끓이는 그런 이런 투가리 10그릇도 설거지 해야 되고 서빙도 물론 해야 되고 테이블 세팅하고 다시 테이블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와, 하여튼 술 빼고 술 매상 빼고 음료수랑 술 빼고 순수하게 닭만 팔았다? 13,000원 떨어졌어요. 13,000원. 45,000원짜리 팔아봐야 13,000원. 거의 여러분 어디 식당 가더라도 한 3, 40% 떨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70% 마진인데요. 이게 다단계예요. 다단계는 한 70% 정도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봤기 때문에. 뭐 식당에서 뭐 돈을 버네? 그거 30% 40% 버는 거예요. 그날 매출이 뭐 오늘 뭐 테이블 회전수가 좋아서 한 뭐 많이 팔았네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돈 100만원 벌었네? 매출이?
그날 한 35만 원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벌었어? 매출이?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겨우 35만 원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왜 제가 겨우라고 얘기하냐면 혼자서도 35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현장에 가면 그런 크레인, 그 타워 크레인이라고 있어요. 타워 크레인. 그게 어떻게 보면 완전 진짜 되게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타워 크레인이 막 쓰러졌네, 어찌네, 막 그런 뉴스도 제가 옛날에 좀 봤던 것도 같고. 하여튼, 그거는, 그런 일, 아파트 공사 가서 타워 크레인 운전하신 분들은 여러분 그 이상 봤습니다. 그 이상. 그 이상이에요. 이하가 아니에요. 혼자서 그렇게 많이 벌어요. 장사해서 35만원 벌려면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있어야 돼, 홀서빙 있어야 돼, 최소 인건비를 잡아도 2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 아무리 적어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설거지를 내가 어떻게 다 할 거야, 그거를. 그것도 밤 9시, 10시쯤에 돼야 설거지가 다 끝나요. 왜냐? 저녁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저녁 7시부터 뭐 손님 한 6시, 7시부터 손님을 받을 경우에는 손님분들이 한 8시 반, 9시까지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거 설거지 아무리 빨리 해도 10시, 10시 반에 끝나요. 설거지가. 아무리 빨리 끝내도. 보통 11시가 넘어가야 설거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퇴근을 할 수가 있어요. 설거지까지 다 끝나야. 왜냐면 다음날도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거지를 안 끝내고 이렇게 돼버리면 팔이 무슨 목이 막 그런 게 막 잡벌레가 끌어. 그러니까 할 거는 하고 심마일을 해야 됩니다. 장사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장사를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하시는 거 좀 도와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한 10시나 10시 반쯤에 제가 맨날 설거지만 했는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는 테이블 치우고 설거지 했는데 10시 반에 끝나요. 설거지가. 그러니까 그 막 제가 일당 지금 15개 받지만은 15개를 닭을 팔게 되면 여러분 10마리 팔아야 돼요. 거진 10마리 가까이 팔아야 되는데 10마리 팔려면 쇠가 빠집니다. 점심때 5마리 팔았네? 저녁에 5마리 팔아야 돼요. 그래야 하루에 10마리 파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겨울에는 뭐 눈이 쌓여서 손님들이 못 와요, 못 와. 왜냐면 위험하니까. 겨울에는 거의 장사 안 되지. 겨울이 한 석 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집이 완전 시골 무슨 뭐 오지라면 오지에 있기 때문에 읍내에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분들이 일일이 차를 끌고 와야 돼요. 우리 집에 오려면은. 하여튼 닭 10마리 파는 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1년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닭 4, 5마리 파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1년에 석 달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닭 10마리가 절대 안 나와요. 1년 평균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본전치기만 해도 참 다행인 거죠. 손해 안 보고. 장사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뭐 365일 쉬는 날 없어요. 추석이나 설날도 잠깐 시골에 있다가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은 명절날 또 장사가 또 잘 됩니다. 희한한 게. 뭐 빨간 날 장사가 잘 돼. 왜? 넘들 다 쉬기 때문에 이때 장사하면은 대목 잡은 거예요. 빵집이 뭐 갈 데가 없어. 근데 여기는 하네? 그러면 손님들이 글로 다 몰립니다. 그러니까 넘들 쉴 때도 일을 해야 되고 넘들이 일할 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사하면 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하여튼 참 진짜 참 쉬운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저 좀 전에 시골 내려와가지고 뭔 생각을 했냐면은 여기서도 안정적인 직업 하나는 있어야겠다. 다만 이제 인터넷 방송을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 알아야 될 시간이 나는 필요하다. 나는 빚을 져서라도 방송에 1년간은 내가 올인을 해야겠구나 싶어서 이제 빚을 지고 방송을 저는 시작했는데, 그리고 1년을 이제 버텼으니까 어느 정도 방송을 어느 정도 맛을 봤으니까 이제는 생활비를 벌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당이 가장 센 거는 노가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게 유일해요. 뭐 술집에서 제가 일할 거야, 그죠? 뭐 여기 시골은 뭐 유흥업소가 없어요, 진짜. 손님도 없는 판국에 유흥업소 차리면은 망합니다, 망해. 그러니까 노가다밖에 없다. 왜냐면 일손은 항상 딸리거든요. 시골은 할 게 너무 많아요. 방송 경력 1년 채웠고 이제 일하면서 키우면, 예, 이제 1년 동안 빚져가면서 방송했으니까 그 빚 갚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결혼한답시고, 사실은 그 2천만 원이 여러분, 제가 결혼하려고 빚을 좀 져갖고, 예, 전 그때 당시에도 돈이 없어갖고, 그때 빌린 거죠. 예식장 비용이랑 막 그런 식대비도 한 600, 700 나왔어요. 저는 좀 비싼 데서 했습니다. 왜냐면 시골 어르신분들이 막 저 축하해 주려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막 그죠? 대접은 잘 해야죠. 좀 비싼 걸로 했습니다. 그때 식대비만 한, 5, 600이 아니라 7, 800. 예, 그 식대비만 한 7, 800 나왔어요. 7, 800. 인원은 한 3, 400분 정도 오셨고, 하객분들이. 하여튼 저는 좀 저렴하게는 안 했어요. 그때 4만 5천 원짜리인가? 저는 그걸로 했어요. 두당 4만 5천 원? 그 정도? 하여튼 제 기억으로 한 7, 800 나왔어요. 그 식대비만. 그때 좀 결혼 좀 하려고 좀 돈이 없어서 일단 지인분한테 빨리 갚고, 그다음에 캐피탈 갚고, 그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목표는 3년 동안 방송 키워서 4년 차부터는 독립을 해야겠다. 노가대 그만하고, 몸도 아픈 거 지금 참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몸은 더 망가지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하기 싫어서인 거 절대 저는 일을 사랑합니다. 일을 막 죽을 때까지 저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특이한 케이스죠. 저는 놀고 먹는 거를 싫어합니다. 일을 해서 보람 찾는 걸 좋아해서. 예. 그리고 생활비도 있어요. 생활비도 뭐 하나 돼요. 방송 이제 딱 했는데 수익이 없네? 그러면 그때도 뭐 캐피탈을 또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지인분한테 돈 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월 200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3년 동안 고생하고 4년 차부터는. 근데 유튜브뿐만 아니죠.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페이스북, 네이버 TV, 카카오 TV 그 수익 다 합쳐서 한 그래도 200 정도는 최소 발생해야. 왜냐면 그때는 빚이 없어요. 제가 나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200만 있어도 저는 한 달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100분 정도면요, 거의 이거는 중급입니다. 중급. 학고는 아니에요. 중급. 메이저는 절대 아니고
메이저는 이제 1000단위죠. 1000단위. 아니면 7, 800? 7, 800? 최소 500 이상 돼야 메이저고, 거의 모르는 분이 없죠, 진짜. 그분 하면 다 알죠, 그죠? 근데 200명, 300명, 400명은 메이저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고, 중급이죠, 중급. 열 몇 명, 이건 학고고, 학고.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학고는 수익이 없어요. 열 몇 명이네? 잘해야 한 달에 10 몇만원? 이게 현실적인 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메이저, 이게 중급만 돼도 한 실시간이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500분이네? 이거는 대기업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급이죠. 진짜로 여러분, 이건 진짜입니다. 중급만 돼도 거의 대기업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급이에요. 중급만 돼도. 근데 그러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다 뭐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방송해야죠, 다. 근데 그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학고 때는 그냥 감동을 들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거예요. 야, 야는 좀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의 감동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열심히 한 겁니다. 진짜. 성공한 거예요. 네. 성공한 거예요, 진짜. 저는 뭐 중급도 바라지도 않고, 보실 분들은 계속 보실 거고, 안 보시는 분들은 절대 제 방송 안 봐요. 시골 라이프 그거 봐서 뭐해. 이러신 분들이 오히려 되게 많으셔요. 뭔가 방송에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찍었고, 저거 찍었다가, 저거 찍었다가, 네 방송을 왜 보냐, 내가.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미없는 거 뭐하러 봐? 이러신 분들도 많고. 하여튼 평균 실시간 시청자분들이 열 몇 명, 20 몇 명, 30 몇 명이네? 한 달에 여러분 100만원 벌기도 불가능해요, 거의. 이거 여러분 제가 현실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제가 수수료 또 제해야 되니까 저는 한 60%는 제 거고 나머지 40%는 이제 아프리카 TV가 갖고 가는 거죠. 저는 일반 BJ입니다. 지금 다중 송출로 여러분 제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 일당이 15만원이거든요. 15만원에 내 돈을 챙기려면 여러분 별풍선을 2,500개를 맨날 받아야 돼요. 근데 별풍선 2,500개가 여러분 쉬운 거 같죠? 그거 받으려면 여러분 미치게 방송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방송해야. 근데 그렇게 하루에 2,500개 별풍선 받는 게 거의 안 돼요. 그거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방송만 하냐? 왜냐면 뭐 먹방을 하더라도 먹을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뭐 고기가 있어야 먹방을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도 있어야 술 먹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사야 돼요. 내 돈 투자해서 그거 사야 되거든요. 진짜로 많이 양보해서 하루에 별풍선 2,500개 정도는 받아줘야 일당 한 15만원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일당 15만원 곱하기 30 450 정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겨우. 별풍선 뭐 2,500개? 우와,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여러분만큼 벌어 가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죠? 그냥 수수료도 있습니다. 세금 있죠, 세금. 그거 있고요. 콘텐츠 비용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야외 먹방 하려면 가스통이라도 사야 돼요. 부탄가스. 그거 사야 되잖아요, 그거.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은 2,500개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다른 플랫폼 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셔요. 저 사람은 헛짓거리 하고 있네. 근데 그게 헛짓거리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별풍선을 줘서 이 사람이 계속 방송을, 그러한 재밌는 방송을 끌어갈 수 있게끔 후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별풍선으로. 하나에 110원입니다. 별풍선 하나에 110원. 네, 그거 진짜 컨텐츠 비용 다 포함하면요. 하루에 별풍선 2,500개, 그거 대단한 돈이 절대 아니에요. 그 나가는 돈을 생각하자면은, 그냥 우리만큼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근데 2,500개 별풍선 받기 위해서는 진짜 엄청난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 날걸요. 즐기면서 방송을 하면 천만다행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노예 방송이야? 노예 방송. 이 사람 시킨 거 내가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겨울에 야 입수해. 별풍선 1,000개 후원해 줄 테니까 대신에 10분이다. 그거 못하면은 실패한다? 500개는 내가 줄게. 해.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내가 이 사람의 꼭두각시야? 노예야? 내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먹고 살라니까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야 별풍선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재미삼아 나도 할 수 있어요. 왜? 용돈벌이 차원에서. 근데 이게 여러분 한 달, 두 달 해보면 완전 내가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꼭. 완전 자존감이 완전 무너집니다. 나는 그냥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냥 을 중에 을이에요. 저 사람은 갑 중에 갑이고 나는 을 중에서 저 사람 지인분에서 가장 나는 최하위에 있는 을입니다. 을.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참, 진짜로 되게 힘들어요. 진짜 어려운 일이 인터넷 방송이에요. 진짜로 어려운 게 방송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 시청자분한테 하나 꼬투리 잡히면 끝날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방송이 끝날 수도 있어요. 방송 인생이. 그러니까 항상 나는 좋은 모습 보여야 되지. 근데 내가 방송을 계속 하려면 후원은 계속 받아야 되지. 그러려면 나는 수그려야 되지. 이게 어디 직장생활 대기업 진짜 직장생활을 하는 아니면 공무원분들도 되게 그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만의 분들만의 문화라는 게 있고, 또 군인분들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군인분들, 그죠? 그런 문화라는 게 있고, 그죠? 하여튼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저는 이게 하여튼 다 이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얘기죠. 말 못할 스트레스가. 진짜 많은 분들이 다시 직장 일을 하세요. 방송 아예 접어버리고. 가끔 들어가 보면 구독자가 늘었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방송 안 할 거야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한번 크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뭐 아까 제가 저 밭에서 낮에 저기 오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좀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골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내 직장입니다. 여러분 단돈 100만 원이라도 따박따박 매달 매달 돈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 직장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시골살이 진짜 잘하려면 내 직장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시골에. 왜냐하면 내 맘처럼 쉽게 안 돼요. 막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도 태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러분 다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뭐 다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걸 항상 대비를 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매달 돈 100만 원이라도 돈이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직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좀 놓여요. 뭐 저도 그러하고. 근데 무슨 보험 같은 거죠. 예. 하여튼 간에 그래요? 미니 호빠요? 예. 하여튼 뭐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일이 완전 뭐 무슨 영업처럼 내 뭐 수입이 아예 빵, 이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수입이 아예 빵. 근데 나는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습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근데 사람마다 그 수습 기간은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자라온 환경 뭐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수습 기간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수익을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뭔가가 없으면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만약에 계획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직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 틀린 소리가 아니다. 취미생활로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 직업은 하나 있어야 돼요. 계속 꾸준히 다니고 취미생활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일이 오히려 수익이 더 크네. 그때는 한번 생각해 봐도 되겠죠. 갈아탈까? 근데 뭐 인터넷 방송 해갖고 한 달에 10만 원 버는데, 근데 나는 월 180, 200 정도 버는데 그때 갈아타 버리면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 계속 유지하되 그냥 취미 생활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 어느 누군가 얘기처럼 이게 인터넷 방송 일이 한 2배, 3배 월 수익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갈아타볼까? 이렇게 한 번쯤 고민해봐도 되겠죠. 근데 같거나 그 이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만큼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자, 귀촌에서 시골살이 하지만 저는 농사는 생각도 안 하는데, 왜냐, 농사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분명 100이면 100% 저는 실패할 거예요. 빚 엄청 질 겁니다. 어떤 농사를 한다 해도 뭐 사과 농사, 아니면 동물 가축을 키운다, 다 실패할 거란 얘기입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하여튼 단돈 100만 원이 우스울 수 있으면 좀 우스울 수 있는 돈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큰 돈입니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는 10,000원이 뭐 제가 생각하는 10,000원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쨌든 내가 인터넷 뭐 방송을 만약에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큰 돈이에요, 진짜.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 무슨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직장생활 했을 때 100만 원 갖고, 야, 관도 그거 뭐하러 일하냐 그거. 도대체 몇 시간 일하는데? 나 하루 1시간. 그래?
꼭 다 다녀야지. 하여튼 웃자고 하는 얘기고, 직장생활 하는데 100만원 월급? 야 관둬. 그 얘기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100만원이 나오는 직장을 갖고 있어도 큰 힘이 된다는 거죠. 인터넷 방송 거의 월 수익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직장 생활에 2배는 열심히 살아야 될걸요? 방송 일을 한다고 하면 최소 2배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직장 다니는 거에 2배. 그러니까 내 시간이 없어요. 진짜 오로지 방송만을 해야 돼요. 방송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그냥 키는 거예요. 그냥 뭐 재밌든 안 재밌든 컨텐츠가 그날 있든 없든 뭐 상관이 없어요. 일단 방송 켜야 돼요. 일단 그게 여러분 되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뭔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방송 켰는데 꼭 나 이 사람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해.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지 않는 이상, 내가 차단하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나는 채팅창 계속 봐야 돼요. 읽어야 되고. 무시한다? 어떻게 그래요?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은 시청자를 개무시하네? 왜냐하면 여러분 1대1이 아닙니다. 1대10, 1대100 그죠? 1대1000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영상을 업로드가 돼버리면 몇 명이 내 영상을 볼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댓글에다가 이 사람 시청자를 무시하네? 그 앞뒤 맥락을 모르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뭐 인성이 개쓰레기네. 이거 뭐 하여튼 참 쉬운 거 없더라고요. 하여튼 참 저는 어쨌든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도 저를 이제 연성할 수 있게, 닦을 수 있게, 뭔가 막 부딪힘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바닷가에 조약돌이 될 수 있게끔 저를 훈련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스승님들이죠. 그런 분들이 제 직장에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저 진짜 많이 이리 치고 저리 치야 돼요. 제 똥꼬지 닦이려면 저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반장님이 야, 이 정도만 해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나는 좀 더 깔끔하게 할 거야 하면서 막 손으로 막 장갑 낀 손으로, 이게 제가 청소했거든요. 삽으로 청소했는데 손으로 쓸었어요. 나는 깔끔하게 해야지 막 그 생각으로. 반장님한테 혼났죠. 내가 좀 이따가 이거 다 싣고 철수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일을 했다가는 제 시간 안에 이거 맞출 수가 없다. 다 이게 반장님 입장에서는 일당이 다 이 사람은 25, 이 사람은 60만원. 장비하신 분들은 일당이 좀 세요, 여러분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여튼 일당 계산이 다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시급이 얼마짜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비싸단 말이죠. 이 사람을 놀려서는 안 돼. 근데 일당이 고작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꾸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있어.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전체가 다 놀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사람이 1분이면 10분이에요. 10사람이, 그죠? 나 혼자서 1분이면 1분인데 내가 좀 헛짓거리 좀 해갖고 나 때문에 10사람이 다 어디를 못 가게 생겼어요. 꼼짝 마라.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소에. 겨우 1분 지났는데 10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10분이 아웃된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반장님은 이제 거기까지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헛짓거리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건 좋은데 상황 봐서 해야 돼. 상황 봐서.
더 큰 손해라는 거죠. 오히려 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철수해야 된다. 이제 제가 똥꼬집을 부리는 거는 나는 깔끔하게 할 거야. 막 이게 똥꼬집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더 저는 연상이 더 돼야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막 진짜 막 진짜 막 그래요. 나는 전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맥락을 모르니까 이 다음 현장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오늘 몇 시까지 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저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반장님은 동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일정 따라 움직이려면 몇 시에는 떠야 돼요. 이 현장에서 이제 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점심 먹는 시간 계산이 다 되는 거죠. 몇 시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래야 오후에 일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오늘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심화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야 헛짓거리 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을 좀 잘 듣고 좀 귀담아 듣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지 스타일대로 한다 이거죠. 오늘 제가 그래서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따랐어야 됐어요. 반장님이 70%만 해. 그러면 70%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70%만 했었어야 됐어요, 내가. 대충. 그냥 다음에 또 그 현장 또 가야 돼요. 다음에 빗자루질도 해야 돼요. 이게 청소가 한 방에 끝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삽질로 대충 하고 큰 것들만 빨리빨리 치우고 다음에 빗자루질까지 하면서 왜냐면 시공 후 사진도 찍어야 돼요. 시공 완료 사진. 진짜 얄짤 없습니다. 이게 한 방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똥꼬지 부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해요. 저도 타 직장에서 팀장직도 해봤기 때문에 참 오늘 내가 진짜 100% 잘못했다. 행복이님 안녕하세요. 다음엔 진짜 말 잘 들어야지. 야 이렇게만 해. 뭐 뭔가 이유가 있다. 딱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거죠. 내 스타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똥꼬집. 아무 필요도 없는 똥꼬집.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생각한 그대로 손발이 움직여주면 진짜 이빨 잘 맞네. 와 이러니까 물량이 나오지. 이런 얘기가 술술 나올 수가 있는데 머리에서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손발이 따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수족처럼 진짜 착착착착 움직여주는 게 참 관리자로서 참 마음이 편하죠. 하여튼 오늘은 100% 제가 잘못한 겁니다. 깔끔하게 하는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거. 그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그 사람을 다음에 또 제가 고용하고 또 시킬 수가 있죠. 일을 또 지시할 수 있고 말 잘 들으니까 시키가 70%만 하니까 막 100%를 하고 막 그래버리면 신뢰가 안 가죠. 일단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찍혔어요. 우리 반장님한테 찍혔습니다. 우리 뭐 하나만 먹고 방종할게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2개만 먹고요.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아유, 모르겠다. 영상 올리는 거 패스. 아, 몰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유, 몰라. 패스. 내일 할래 또.
근데 뭐 한편으로는 초심 잃었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 평생 방송할 건데 평생 방송할 건데 오늘 뭐 영상 뭐 못 올렸다고 뭐 그게 대수냐. 사실 또 그런 생각 또 들어요. 어차피 평생이면 도대체 이거 몇십 단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살에 죽는다고 쳐도 앞으로 60년 방송할 건데 오늘 하루 뭐 영상 못 올렸다고 해서 뭐 티도 안 나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초심 잃었구먼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근데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막 오늘 오전에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저기서 화살을 날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근데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하여튼 너무 힘드네요 진짜. 뭐 나도 할 게 많은데 자꾸 막 이렇게라 왜 이렇게 못하냐.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지만은 좀 이따가 저 사람이 또 똑같은 얘기 또 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다 나도 이유가 있다고 이것들아 왜 자꾸 날 못 살게 굴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 사람이. 내가 그 얘기까지 해야 되겠냐. 근데 말싸움 하기도 나 힘들다. 나 귀찮고 지쳤어. 부연 설명 해가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당신 스타일은 잘 알겠고 그렇게 할 테니까 지금은 근데 저 사람이 먼저 지시를 했고 내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좀 그러려니 생각해주면 어디 덧나? 왜 막 내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왜 자꾸 짜증만 내는지 아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나는 한두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닌데. 행복이님 화이팅 할게요. 아 내가 이렇게 있어야 돼. 기운 빠진 모습 하면 시청자분들이 더 힘이 빠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막 아우 뻔히 아시다 버린 거 뻔히 다 알면서 왜 내 스타일만 다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올챙이적 시절이 있을 것인데 오늘도 뭐 5명 가고 뭐 4사람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다 저보다 선배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반장님이고 하여튼 반장님 지시만 해도 그거 처리하느라고 벅찬데 이건 뭐 이 사람이 말고 저 사람이 말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행복입니다. 하여튼 뭐 이제 2달 일 배웠으니까 이제 넉 달 남았죠. 정확하게 한 3.5달? 뭐라고 해요? 3.5개월 남았는데 그때 한번